Each of our nations is going to take steps to deny most favored nation status to Russia.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이 긴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와야 할 텐데요. 이제 러시아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전망으로 분석됩니다. 여태껏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방 국가와 여러 나라들이 군사물자를 지원하며 각종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더 이상 활개를 칠 수 없도록 강력한 규제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지역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며 민간인 피해자를 내기도 했고, 우리에게 청와대로 해당하는 러시아 크렘린궁에서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본인들에 대한 제재를 비판하며 그를 도왔던 국가들을 적대국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기도 하며 집속탄을 사용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집속탄은 군용기가 투하하는 항공폭탄이 일반적이나 육군의 대포 혹은 다연장 로켓이나 미사일로 발사하는 형태입니다. 특히 넓은 범위에서 폭발하기에 방어력이 약한 목표물이 한 지역에서 다수가 움직이고 있을 때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기입니다. 확산탄의 제압 범위가 축구장 단위로 표시될 정도니 효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대개 확산탄의 자탄은 파편을 뿌리는 대인 고폭탄이기에 확산탄의 폭발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아주 운이 좋지 않은 이상 사망 혹은 중상 확정입니다. 그래서 전쟁한다고 하더라도 이 무기를 쓴다면 국제적인 비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유엔 인권사무소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집속탄을 사용한 사례에 대해 신빙성 있는 보고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차별적인 무기 사용은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리즈 트롯의 유엔 인권사무소 대변인은 인구 밀집 지역에 집속탄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과 양립할 수 없다며 민간인과 민간 지역에 대해 직접 공격하거나 도시와 마을을 전반적으로 폭격하는 지역 폭격 등은 국제법상 금지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비인도적 차원의 공격까지 감행하자 러시아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Each of our nations is going to take steps to deny most favored nation status to Russia. And doing it in unison with other nations that make up half of the global economy will be another crushing blow to the Russian economy. It's already suffering very badly from our sanctions. 전 세계가 합심하여 최강 제재 카드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최애국 대우를 받지 못하면 이유는 러시아 상품에 징벌적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쿼터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러시아의 최애국 관세를 적용받도록 했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폐지를 발표한 미국과의 공동대응 조치를 추가한 것인데요. 중국 언론에서는 미국이 러시아의 최애국 대우를 취소한다고 선포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라는 주제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등 주요 7개국과 조율을 거친 이번 제재는 세계무역기구에서 러시아의 최애국 무대 지위를 박탈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재안에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러시아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경제 회복을 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까지 원천 봉쇄하는 셈입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러시아가 세계 경제체제의 일원으로 이익을 보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게다가 이유는 모든 러시아산 철과 철강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고위층에 강력한 타격을 주기 위해 유럽산 명품을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도 러시아산 보드카와 수산물, 다이아몬드 등 사치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 올리가르히를 추가로 제재 명단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파리 근교 베르사유궁에서 EU 비공식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각종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루블화가 유로화보다 50% 이상 손해를 보면서 자유낙하하고 있다며 러시아에서 금리가 치솟고 물가가 오르고 있으며 신용평가사들은 러시아 채권을 정크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P통신은 EU 정상들이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와 러시아의 침공을 도운 벨라루스의 모든 은행을 국제은행 간통신협회 결제망에서 퇴출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는데요. EU는 미국처럼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 이후 이사회 의장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그 어떤 것도 금지되지 않았고 금기시하는 것도 없다며 러시아를 막기 위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도 러시아를 겨냥한 제재는 훨씬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전 미국과 세계 패권을 두고 싸웠고 세계 최고의 공산주의였던 나라가 순간의 판단 미스로 인하여 몰락 위기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반드시 러시아의 판단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가 결국 중국에도 걱정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서방 세계와 대립하고 나서 좋은 결과가 없던 만큼 러시아가 하루빨리 전쟁을 멈추길 희망합니다.